안녕하세요, 박미수 박사입니다. 오늘은 혈액 속에 필요 이상으로 당이 돌아다니지 않게 하고 고혈당을 이제 예방을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몸의 인슐린 저항성을 낮추기에 가장 필요한 이것 매일 1g만 지켜요. 이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뇨를 조절하는 것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 어떻게 보면 건강에서의 과제이고, 당뇨 전 단계에 있는 사람은 당뇨로 가지 않도록, 그리고 정상 혈당이 있는 사람은 당뇨 전 단계가 되지 않도록 이렇게 미리미리 준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잘 이렇게 조절하면 인슐린 기능을 평생 동안 우리의 어떤 파트너로서 잘 가지고 갈 수 있거든요. 자, 그 금방 제가 말씀드린 당에 관련된 말씀을 드릴 때 바로 인슐린 호르몬이 떠오르셨을 거고요. 자, 그러면 인슐린 호르몬의 기능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이나 환자분들에게 인슐린이 과연 무엇일까요? 물어보면 혈당을 낮추는 호르몬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자, 그건 현상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생명활동은 목적이 있습니다. 혈당을 낮추는 것은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혈당을 낮출까요? 그리고 혈당을 낮춘다는 것은 그것을 어떻게 해서 어디로 이렇게 전환을 시키고 있는 걸까요? 그거를 잘 아시면 됩니다. 구독자분들이 지금 제 영상을 보시고 계시는데요. 이 영상을 보기 위해서는 시각, 온갖 이제 우리 몸 감각이 딱 집중이 되는데, 내가 끊임없이 지금 움직이고 있죠. 초롱초롱하게 제 강의를 보고 듣고 계시는 데 있어서 내가 끊임없이 이제 돌아가고 있는데, 자, 내가 돌아가기 위해서는 에너지가 필요하죠. 내 에너지는 100% 포도당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독자분들은 지금 이 영상을 보는 중간에 대부분 분들이 뭔가를 드시면서 에너지를 보충하지 않고도 제 영상을 보고 계시단 말이죠. 자, 그 이유는 뭘까요? 저장되어 있는 에너지가 포도당으로 전환돼서 뇌에서 지금 사용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것이 바로 인슐린 역할이죠. 자, 인슐린은 뭐냐면 우리가 탄수화물을 먹으면 우리 몸속에서 포도당으로 이제 분해가 되고, 분해가 된 포도당을 우리 몸에 저장을 했다가 필요할 때 꺼내 쓸 수 있게 해주는 그 호르몬이 바로 인슐린 호르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인슐린 호르몬을 혈당을 낮추는 호르몬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에너지 호르몬이라고 표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에너지 호르몬은 뭐냐면 우리 몸에 필요할 때 저장했다가 우리가 에너지를 써야 할 때 적절하게 내보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먼저 저장이 돼야 되겠죠. 저장을 시키는 창구를 잘 이해하시면, 우리 인슐린 호르몬이 우리 들어온 포도당을 저장하는 이제 창구를 잘 이해하시면 우리가 당뇨의 모든 기전도 거의 100% 이해를 하실 수 있다는 거죠. 자, 포도당이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인슐린이 가서 포도당과 결합을 합니다. 그리고 이 포도당을 끌고 우리 몸에 있는 포도당 저장 창구로 이렇게 데려가겠죠. 저장 창구에는 다 인슐린 수용체가 있습니다. 포도당과 인슐린이 같이 오게 되면 인슐린에 대해서 이제 검증 작업을 하겠죠. 아, 믿을 만한 인슐린이구나. 왜냐하면 세포 속은 굉장히 소중하잖아요. 우리 세포 속에 아무런 어떠한 불순물이 들어오거나 염증 물질이 들어오면 절대로 안 되겠죠. 그래서 믿을 만한 인슐린이 데리고 온 포도당을 문을 열어주겠죠. 자, 문을 열어주면 이 안에 당을 집어넣고, 그러면서 이 당이 여러 가지 동화 작용을 거쳐서 저장이 돼 있다가 필요할 때, 아까 우리가 일을 한다든지 공부를 한다든지 운동을 한다든지 꺼내 쓴다는 거죠. 첫 번째 저장 창고 어디일까요? 바로 간입니다. 자, 간에서 이제 우리 포도당을 글리코겐을 저장했다가 필요할 때 꺼내 쓰게 됩니다. 두 번째 저장 창고, 지방세포죠. 자, 지방세포는 가장 큰 저장 창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 비만의 원인의 99%는 탄수화물 중독이죠. 탄수화물 필요 이상 지방세포에 많이 넣게 되면 이게 지방으로 전환이 되고, 이것이 우리 몸에 염증을 일으키는 내장지방이 되는 거죠. 근데 이 내장지방이 점점 늘어나면 지방세포는 거의 300배에서 400배까지 크기가 커질 수 있다는 것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크기가 커지게 되면 이게 우리 몸에 굉장히 위험요소가 되기 때문에 지방세포에서 더 이상 탄수화물을 우리 몸에 먹지 마라, 섭취하지 말라고 하고 하면서 경고 신호를 보냅니다. 그게 바로 염증 물질이죠. 그래서 최근에는 내장지방은 염증이다, 비만은 염증성 질환이라는 그런 연구 결과들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어떤 염증 물질은 끊임없이 췌장의 베타세포를 공격해서 내장지방하고 우리 췌장하고 굉장히 붙어 있죠. 우리 인슐린 기능을 떨어뜨린 쪽으로 작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비만이 오랫동안 지속이 되게 되면 나중에 결국에 당뇨병으로 가고, 당뇨병이 오래 시간이 되게 되면 췌장의 베타세포가 끊임없이 파괴되면서 인슐린 분비되지 않는 일형 당뇨 성격으로 변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간과 지방세포 못지않게 우리 인슐린을 저장하는 중요한 창구가 되는 것이 바로 근육입니다. 허벅지 근육, 팔 근육, 종아리 근육, 그 다음에 복부 근육. 이런 근육들에 인슐린이 차곡차곡 채워져서 인슐린이 당을 이렇게 차곡차곡 채워서 필요할 때 꺼내 쓰고 우리가 운동할 때 에너지원으로 쓰기도 하고 그런다는 거죠.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 적절하게 우리가 탄수화물을 섭취해서 적정량 맞춰주면 되는데 우리 들어오는 이제 포당의 인풋과 나가는 우리 포당의 아웃풋이 맞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창고에 계속해서 창고에 이미 다 차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 우리가 계속 섭취를 하게 되면 인슐린은 어쩔 수 없이 본인의 임무에 따라서 그 가행된 어떤 에너지를 그 창고로 데리고 가거든요. 자, 간에 가서 다시 부탁을 합니다. 문을 좀 열어주십시오. 자, 간은 이미 다 찼기 때문에 더 이상 넣을 수 없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인슐린의 어떤 처지를 봐서 다시 문을 열어주게 되죠. 자, 다 찬 상태에서 초과된, 가행된 칼로리가 들어오게 되면 간은 어떤 상태가 될까요? 자, 바로 맞습니다. 바로 지방간. 그리고 아까 지방세포는 내장지방. 그리고 근육에도 이제 이미 초과가 됐는데 계속해서 에너지를 집어넣게 되면 근육의 어떤 자리를 지방이 대체하는 근육의 지방화 현상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이런 상태가 계속해서 지속되게 되면 인슐린 자체가 더 이상 우리 몸에서 신용을 얻지 못하는, 우리 몸이 인슐린 데리고 온 당에 대해서 의심을 하고 거부를 하는 상태. 그래서 더 이상 인슐린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기 때문에 세포 속에 당을 집어넣지 못하는 상태가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인슐린 저항성이죠.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혈액 속에 돌아다니는 당이 필요 이상으로 많아지는 거죠. 고혈당입니다. 근데 이때는 문제가 뭐냐면 혈당만 많아지는 게 아니라 인슐린의 기능이 굉장히 떨어지기 때문에 인슐린이 자기의 떨어진 능력을 보상하기 위해서 더 많은 인슐린을 초과, 가행, 생산, 분비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췌장의 베타세포에도 가행보화가 걸리기 때문에 나중에 빨리 이제 췌장의 베타세포의 기능이 떨어지고 우리가 이제 극복이 힘든 당뇨로 점점 가게 되겠죠. 자, 혈액 속에 돌아다니는 당은 이때는 우리 혈관을 찌르는 못처럼 작용해서 망막증이나 신장병, 심장병, 족부궤양을 일으킨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콩팥에 계속 찔러서 콩팥에 염증을 일으키고 신사구체 혈관에 이렇게 파열이 생기면서 그쪽으로 당도 빠져나오고 단백도 같이 빠져나오게 됩니다. 자, 그거를 소변으로 당이 빠져나오는 당뇨병이라고 하죠. 자, 그때 이때 우리가 하나 더 알아야 되는 거는요. 같이 따라다니는 인슐린은 굉장히 이 상태, 자기 어떤 기능이 떨어지고 혹사당한 인슐린은 화가 난 상태, 염증화된 인슐린이고요. 이것 자체가 추후에 여러 가지 암의 원인이 된다는 가설도 있는 이만큼 우리 인슐린을 적절하게 분비될 수 있도록 인슐린이 우리 몸에서 거부당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소변으로 당이 빠져나오니까 그것을 바로 당뇨병이라고 하는 거죠. 그 당뇨는 결국에는 인슐린이 우리 몸의 창고에 에너지를 제대로 저장하지 못하고 그래서 남아도는 들어가지 못한 당이 우리 혈관을 따라다니다가 결국에 신장으로 빠져나오는, 넘쳐서 흘러나오는 병. 그래서 당뇨병이기 때문에 에너지의 빈곤 상태를 말하게 됩니다. 혈관 속에 돌아다니는 당은 염증이 됐다고 했죠. 우리 몸의 혈관을 계속해서 공격하게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세포 속에는 당이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세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점점 아사 상태, 기능이 떨어지는 에너지 빈곤 상태가 되기 때문에 결국 인슐린 호르몬의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노화와 질병을 이렇게 앞당기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인슐린은 에너지 호르몬이자 항노화 호르몬, 청춘 호르몬이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오늘 드리고 싶었던 말씀이 그겁니다. 에너지를 저장하는 중요한 창고가 간은 그래서 이제 우리가 디톡스를 해서 간을 어떤 클린하게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지방세포가 어느 정도이지만 그 이상 되면 우리의 굉장히 건강에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방세포를 무작정 늘릴 수는 없죠. 그래서 우리가 늘린다고 했을 때 몸에 이론 방향으로 늘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우리의 파트너, 인슐린 호르몬의 포도당 저장 창고는 바로 근육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근육 기능이
뛰어난 사람이, 근육 기능이 뛰어난 사람이 나중에 당뇨에 걸릴 확률이 굉장히 줄어든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최근에 보면 초반에 이제 어떤 비만이신 분들, 체중이 많이 나가시는 분들이 당뇨였다가 당뇨가 점점 진행되면서 마른 비만, 그 체중이 점점 줄어드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 또 위험한 것이 뭐냐면 근육이 더 빠른 속도로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에너지 저장을 못한다고 그랬죠. 에너지 저장하지 못하기 때문에 근육 안에 집어넣을 수 있는 우리 에너지가 부족해지는 거죠. 자, 그러면서 결국 근육이 점점 줄어들고, 그러니까 또 우리 인슐린이 믿고 맡기만한 우리 어떤 저장 창고 하나가 이렇게 점점 이렇게 용적이 줄어들고 부실해지니까 인슐린 기능이 더 떨어지는 악순환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당뇨 수치, 혈당 수치가 당뇨 전 단계로 가기 전이나 당뇨 전 단계에서 고민이신 분들, 그리고 당뇨 때문에 고민이신 분들은 어떻게 보면 근육을 늘리기 위해서 굉장히 집중해야 됩니다. 우리가 탄수화물 섭취를, 포당이고 근원이 되는 탄수화물 섭취를 줄이자. 그는 끊임없이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는 과정이죠. 행동을 통해서 조절하고 우리가 참고 조절해야 됩니다. 그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보다 더 근원적인 어떤 치료법이 있다고 한다면 인슐린이 포당을 잘 집어넣을 수 있는 창구를 시스템적으로 잘 만들어 놓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근육을 늘리는 게 보다 더 근원적인 그런 어떤 치료법이 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잘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노화가 되면서 근육이 점점 줄어들잖아요. 매 10년마다 10%씩, 그래 1년에 1%씩 빠진다고 이렇게 건감소의 기전, 나이 듦에 따른 노화의 과정에 따른 건감소의 어떤 추세라고 볼 수 있으면, 제가 봤을 때 하루에 1g 정도의 근육이 줄어드는 것만 우리가 잘 막을 수 있으면 건감소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점, 특히 우리가 혈당이 올라가면서 당뇨가 되는 어떤 가능성들을 굉장히 낮출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제 몇 가지를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일단 근육을 늘려야 되겠죠. 근육을 늘리면 인슐린 믿고 탁할 수 있는 창구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근육의 재료가 되는 단백질 섭취를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킬로그램당 하루에 0.8에서 1.2g, 1g 정도를 자기 몸무게 1kg당 드신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근육을 자라게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성장 호르몬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밤에 이제 깊은 잠을 자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럼 장 기능이 좋아야 되거든요. 장 기능이 어떻게 보면 근육을 자라게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 그 부분은 제가 조금 더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근력 운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10분에서 20분, 30분을 하면 더 바람직하게 하시겠지만 10분에 20분이라도 우리 몸에 있는 근육이 한 자세로 오래 있으면서 경직되지 않고 풀어줄 수 있는 운동을 계속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팔굽혀기라든지 손허벅지 운동이라든지, 관절 기능이 나쁘지 않은 분들이라고 한다면 스쿼팅이라든지, 제가 의자에 앉아서 계속해서 알려드리는 천천히 숨굽기 운동, 무릎을 딱 붙여서 자기 가슴 쪽으로 올렸다가 내렸다 가는 천천히 숨기피 운동을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제가 최근에 또 이제 집중하고 있는 부분이, 자, 그러면 근육 안에 에너지가 잘 들어가야 되는데, 인슐린 기능이 떨어지신 분들은 여기 집어넣기가 굉장히 힘들죠. 근데 사실상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 장 기능이 좋지 않게 되면 장에서 염증 물질이 나오죠. 염증 물질은 또 근육에 있는 게이트, 근육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에너지가 들어갈 수 있는 게이트를 닫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반면에 우리 근육 안에 우리 에너지들이, 그 다음에 영양소들이 잘 들어갈 수 있게 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대사산물 중에 하나가 숏체인 패티애시드, 단세지방산, 즉 프로바이오틱스가 식이섬유 또는 올리고당을 이용하여 만든 최종 산물이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한테 맞는 유산균 섭취를 잘 하면서 풍부한 식이섬유를 꾸준히 이제 드셔주시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유산균과 식이섬유의 만남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여기에 충분한 수분 섭취를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장 기능을 좋게 하기 위해서는 자기한테 맞는 유산균을 섭취하는 것도 중요한데, 우리 근육이 자라는 데 있어서 인슐린의 어떤 저항성을 좀 극복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는 영양소들 좀 말씀드린다면, 비타민 D, 그 다음에 아연, 그 다음에 셀레늄 등을 이제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탄수화물은 줄이고
그 다음에 단백질 섭취나 식이섬유를 늘려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어차피 당뇨는 평생에 가는 라이프롱하게 이제 관리해야 되는 질환인데 탄수화물을 무조건 억제해 가지고는 그 긴 과정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특히 또 근육이 잘 자라기 위해서는 적절한 탄수화물과 불포화 지방산 위주가 된 지방도 굉장히 중요한 파트너가 된다는 것들이 밝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좋아하는 탄수화물인데 너무 가공되지 않고 혈당 지수가 너무 높지 않은 탄수화물들을 잘 이렇게 리스트를 해서 그걸 잘 드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탄수화물 섭취는 또 필수적이다. 근데 너무 정제되지 않은 복합 탄수화물 위주로 이렇게 드셔주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저는 당뇨를 조절하는 데 있어서 근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우리가 근육 1g을 하루에 지키는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을 드렸고, 이 부분이 지금 점차 늘어나고 있는 코로나 어떤 감염에서 우리 몸을 지키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방어막이 될 것입니다. 근육이 또 코로나로부터 우리 몸을 지키는데 어떤 중요한 작용을 하는지에 대해서도 추후에 말씀드릴 기회가 있으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혈당 조절 좀 더 근원적으로 하시려면, 좀 더 시스템적으로 하시려면 근육을 늘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움직이고, 그 다음에 좋은 어떤 영양소를 섭취하는 생활을, 습관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